월드컵 참사 후 감독 선임을 주도한 이임생은 캄보디아로 도망쳤습니다. 홍명보는 LA로 도망쳤죠. 종몽규는 사퇴했습니다. 본인들은 도망이 아니다, 명예로운 사퇴다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누가 봐도 도망치는 모습이고 부끄러운 사퇴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책임입니다. 그렇게나 자신있게 책임지겠다고 말하던 당신들이 다 도망쳐버리고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은 그 뻔뻔함이 국민들을 너무나 화가 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48개국이 참가하면서 가장 꿀같은 조에 편성이 됐는데 뭘 해도 16강은 갈 거라고 꿈을 꿨었죠. 그런데 결과는 조별리그 탈락이었습니다. 48개국 중에서 떨어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아쉬운 결과가 아닙니다. 그동안 들어간 시간과 돈이 얼마나 헛되게 쓰였는지, 얼마나 의미 없는 낭비를 한 것인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축구의 시스템 전체가 무너졌고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국가대표 감독을 추천해야 하는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원들이 제시마씨 감독도 모르고 있고 실력도 안 되는 국내파 감독과 유럽 빅리그 경험을 갖춘 감독의 수준을 비교하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처참한 수준들이 현대 축구의 기술적인 트렌드조차 모르면서 그 자리에서 위원을 한답시고 앉아있는 대한축구협회의 수준 자체가 무능하고 처참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독의 역량을 평가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감독의 연봉을 측정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추천하는 국내파 감독이 아니면 항명을 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임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홍명보 선임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당시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입니다.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캄보디아로 날랐습니다. 캄보디아 프로축구 나가월드 FC가 구단 공식 SNS를 통해 발표했어요. 이임생 전 위원장을 신임 기술이사로 선임했다고 말이죠. 구단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임생 기술이사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러분,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한국 축구를 지금 이 참사로 몰아넣은 그 경험과 전문성 말이에요. 기술이사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선수단 운영, 육성 시스템, 유소년 정책, 전력 강화, 코칭 시스템 구축, 한마디로 구단의 중장기적인 축구 철학과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감독이 당장의 경기를 책임진다면 기술이사는 그 조직의 미래 전체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국 축구의 미래를 망쳐놓은 설계자가 이제 캄보디아 축구의 미래를 설계하러 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한국 축구에 아무런 사과도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캄보디아로 도망간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할 시간에 이력서를 썼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내에서 감독 선임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은 사람이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숙하거나 최소한 공개적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이임생은 자숙이 아니라 이직을 택합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국내 여론이 어떻든 자기 커리어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셈이죠. 니들이야 뭐 맘대로 해라. 난 뭐 마이웨이다. 이건 거죠. 한국 축구 따위 뭐 나랑 뭔 상관?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축구 사랑한다던 분이 이런 상황에 캄보디아요? 진짜 웃음도 안 나와요. 홍명보는요, 선임 과정부터 논란이 많았죠. 제가 이 앞에 B급 라이선스 취득 과정 문제도 얘기했지만 절차의 공정성 문제,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결국 감독이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참사 그 자체입니다. 홍명보는 지금 LA에 있죠. 가족들 보고 싶어서요? 예, 봐야죠. 가족인데 만나야죠. 가족 욕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러려면 애당초 감독에 부임할 때 입을 털지 말았어야 돼요. 나는 나를 버렸다. 나에게는 이제 한국 축구밖에 없다. 내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한다느니 뭐 이따위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죠. 도대체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한국 축구를 위해 한 게 뭔가요? 돈만 받아먹었지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뭘 했습니까? 그 어떤 책임을 졌나요? 청문회 하면 한국에 들어오긴 할 건가요? 아예 안 들어올 거라는 소문이 무성하던데 아예 미국으로 귀화하는 건가요? 한국 축구밖에 없다면서요. 또 대한민국이 본인을 버렸다고 입탈 건가요?
국민들이 원했던 건 사태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왜 이 선임이 이렇게 진행됐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설명은 지금까지도 없죠. 사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왜 이 선임 절차가 왜 그렇게 불투명하게 진행됐는지, 누가 어떤 근거로 이 결정을 밀어붙였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진짜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건 뭡니까? 사퇴한다는 말 그 하나로 모든 걸 덮어버리고 조용히 해외로 튀어버리는 그림입니다. 국민들은 설명을 요구하는데 협회와 감독은 침묵으로 답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공식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원래 예상되던 시나리오는 이거였죠. 월드컵 이후에 물러나면서 임기 채우고 적당한 시점에 조용히 퇴장하는 그림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7월 6일 오전 임원회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사퇴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타이밍이죠. 왜 갑자기 빨라졌을까요? 이 시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이때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해서 협회 운영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장이 사퇴하면 60일 이내에 새 회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선거 제도를 뜯어고치기 전에 정몽규 회장이 사퇴해서 60일 시계를 시작해버린 겁니다. 타이밍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곧바로 정몽규가 사퇴를 합니다.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하는 규정이 발동을 합니다. 이 순서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절묘하다는 거죠. 혁신위가 대한축구협회의 선거 제도를 손보기 전에 협회가 선거를 끝내버리면 아무리 좋은 개편안을 혁신위가 내놓는다고 해도 이미 늦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 축구협회는 다음 회장을 이미 뽑아 놓은 상태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 선거인단 구조,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일반 축구 팬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구조가 아니죠. 즉 기존 협회 권력과 가까운 인물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국민 여론은 지금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하게 외치고 있는데 협회는 기존 체제 그대로 우리끼리 계속 해먹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축구협회 집행부 총사퇴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참사 후에 홍명보가 사퇴했고 정몽규가 물러났고 대표팀 단장 역할을 했던 박항서 부회장도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어요. 박항서 부회장이 집행부 중에 유일하게 물러난 인물입니다. 나머지 수뇌부는 미동도 없습니다. 미동이 없다. 이 표현을 곱씹어 보세요. 국민들의 민심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꿈쩍도 안 한다는 겁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겨두고 있을 뿐 당장 실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행정 공백이 두려워서 책임은 안 진다. 이게 지금 대한축구협회의 논리입니다. 행정을 그렇게 잘했으면 지금처럼 이따위 사태가 일어났을 리는 없겠죠.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유라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저런 소리를 이유라고 말하는 것도 쪽팔리지 않을까요? 더 화가 나는 건 지금 이 집행부가 차기 감독 선임 작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한심한 전력강화위원회가 이미 첫 회의를 열어서 차기 감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책임질 자격조차 의심받는 사람들이 다음 감독까지 자기들 손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임시 감독을 뽑아서 9월 A매치만 넘기고 다음 정권의 정식 선임 권한을 넘길지 아니면 지금 이 집행부가 정식 감독까지 선임해 버릴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홍명보 선임 과정 하나로 나라 전체가 뒤집혔는데 그 실패를 만든 바로 그 사람들이 반성하지도 않은 채 또다시 감독을 고르겠다는 겁니다. 이건 반성이 아니라 반복이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어야 되는 포인트가 있죠. 23년 4월에 승부조작범 사면 논란이 있었죠. 그때 축구협회는 사죄한다면서 부회장단과 이사진 전원이 사퇴를 발표했었어요. 최소한 그때는 반성한다는 신용이라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 참사, 국가적인 망신 앞에서는 그 신용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승부조작 사면 논란과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둘 중에 어떤 게 더 국민적인 충격이 컸을까요? 전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응 수위는 오히려 월드컵 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협회는 국민들 눈치를 더 안 본다는 거예요. 여론이 뜨거울 때 잠깐 버티면 결국 지나간다는 걸 학습한다는 겁니다.
정말 큰 개혁이 시작되려는 순간에 책임을 져야 할 홍명보와 이임생은 도망을 갔습니다. 정몽규는 뒤로 슬쩍 빠졌죠. 그리고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임원들은 뻔뻔하게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시 해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축구협회의 카르텔입니다. 특정 개인의 부패가 아니라 실패해도 아무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구조. 문제가 터지면 얼굴만 바꾸고 몸통은 그대로 남아있는 구조. 회장이 사퇴해도 감독이 물러나도 정작 그 시스템을 떠받치던 사람들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의 분노도 잦아들 거라고 학습하고 그걸 믿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책임지는 신용은 있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망간 사람은 있었지만 남아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구조가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론이 잠깐 끌어올랐다가 식으면 협회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갑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패턴이 그랬습니다. 큰 사건이 터지면 잠깐 사과하는 척 물러났다가 여론이 잦아들면 결국 같은 사람들 같은 구조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흘러가게 둬야 되나요? 이따위 카르텔 구조로 뭉쳐있는 협회가 눈가림만 잘하면 또 한 번 해먹을 수 있다고 너무나 익숙하게 패턴화되어 있는 이 못돼먹은 구조, 이걸 부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론이 계속 뜨거워야 협회도 눈치를 봅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식지 않도록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하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